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권영 교수님하고 김유인 교수님하고 들어오셨네요. 네. 현재 동시 시청자 수가 6명 정도로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잠시만요. 창문을 열어놨더니 밖에서 잡소리가 좀 들려서 네, 잡고 왔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음, 인공지능을 실제 강의에 제가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의 강의에 다른 교수님들 강의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사용하게 될 인공지능 서비스는 구글 제미나이고요. 어,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인공지능 사용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사실 저는 되게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한번 이렇게 무언가 꽂히면 계속 끊임없이 그걸 하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동네 구멍가게에서 딱 한 군데만 정해놓고 가고 하다가 계속 하는 그런 성격인데,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사용하기가 되게 버겁웠어요. 왜냐면 인공지능은 정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능이 나오고, 어제까지 챗GPT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일어나 보니까 구글 제미나이가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다음날에 일어나 보니까 클로드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뭐 플로위드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뭐 마누스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계속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되게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지금 제 말씀이 잘 들리시나 모르겠네요. 지금 제 말씀 잘 들리시는 분들께서는 채팅창에다가 뭐 잘 들린다 또는 1 이렇게 입력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 말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일단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화면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만, 예, 예, 반갑습니다. 잘 나오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아마도 스피커의 볼륨을 좀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구글 제미나이고요. 사실 처음에 우리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때 제가 얘기할 때 강의를 하기로 했을 때는 이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엔 제가 이제 챗GPT하고 클로드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어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불과 지금 한 달도 안 지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음, 제 느낌으로 얘기를 하자면 클로드랜다. 챗GPT는 큰 발전을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변경 사항도 있고 업그레이드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미나이는 정말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계속 이제 클로드하고 이 챗GPT하고 두 개는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챗GPT는 지난주에 유료 사용을 끝내고 그냥 무료로다가, 그러니까 유료 플랜을 취소시켜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제미나이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 이번 달에 지금 제가 좀 쓴 게 좀 많아서 무료로다 쓸 수 있는 양이 좀 간당간당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까지 제가 무료로다가 얘를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유료로다가 변경을 하려고, 아직 유료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이 뭐 보이시겠습니다만, 예,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를 띄워놨거든요. 크롬 웹브라우저에는 여기 보이는 요 버튼을 눌러서, 구글 앱 버튼이죠. 예, 이걸 눌러서 보면 저는 이 자리에 제미나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바로 제미나이에 접속이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제미나이에 접속이 안 되는, 즉 여기에서 버튼을 못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주소창에다가 제미나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제미나이 구글 요거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화면이, 이게 이제 첫 화면인 거고요. 근데 최근에 구글에서 뭘 만들어 놨냐면,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글 AI 스튜디오를 들어가서 보면 화면 구성이 조금 더 복잡하긴 하죠.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이쪽에 보면 챗이라고 하는 이 메뉴는 사실 이 구글 제미나이하고 동일한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물론 이제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챗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한 화면 내에서 채팅도 가능하고 스트리밍도 가능하고, 여기서 말하는 스트리밍은 방송이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 나하고 이 AI 스튜디오 상의 제미나이하고 말로다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한데, 물론 내가 타이핑을 하더라도 얘는 이제 음성으로 다 답변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미디어에서 이제 그 동영상이나 사진을 생성해 줄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 빌드라고 해서 앱을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저 여기서 이거로다가 제가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해본 게 있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히스토리는 그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지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 구글 AI 스튜디오와 이 제미나이의 차이점이 뭔지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 AI 스튜디오는 구글 제미나이를 비롯해서 구글에서 만든 모든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통합을 해 놓은 건 맞고요. 근데 통합을 해 놓은 목적이 좀 달라요. 일반적인 일상적인 사용자들은 제미나이를 다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AI 스튜디오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래서 개발자들 위주로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예를 들자면 뭐 게임을 개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을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게 되는 기능이라서, 여기에서는 좀 이따가 이 미디어 만드는 거 요것만 짤막하게 보여드리고, 이건 사실 뭐 그렇게 쓸 일이 많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점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AI 스튜디오를 본격적으로 쓸 일은 없습니다. 요거는 굳이 본격적으로 쓸 일은 없으니까 일단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 AI 스튜디오와 제미나이의 차이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AI 스튜디오는 프로그램 개발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이고, 그다음에 구글 제미나이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 월 사용료에서도 차이가 나요. 구글 제미나이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29,000원이고요. 유료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리고 구글 AI 스튜디오는 제가 알기로는 기본 요금은 없다고 알고 있고요. 사용량에 따라서 종량제로 계속 이 금액이 늘어나는 형식입니다. 이게 최근에 제가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따가 언급해 드릴 것 중에 이제 그 슈퍼 에이전트라고 하는 기능도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종량제로다가 운영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종량제 말씀드릴 때 이 부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시키고 보면 화면은 되게 단순하죠.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챗GPT라던가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대부분의 화면 구성이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무언가를 물어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형식이 있고요. 제가 최근에 뭐 썼던 것도 잠깐 좀 보여드리자면, 전 얘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그날그날의 인공지능 관련된 뉴스 브리핑도 받아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강의에 관련된 것들. 이거는 이쪽에 보면 딥 리서치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강의안을 만드는 것도 해보고 있고, 요거는 제가 그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서 보고 있다가, 이제 며칠 전에 그저께였나? 그저께 그 웨비나에 참여를 했다가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정리를 하려다가, 아이, 얘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싶어서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고, 또 이따가 한번 같이 한번 만져보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미나이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챗GPT하고 제미나이하고 이 AI 스튜디오 차이점을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공식적인 답변을 이렇게 얻은 거거든요. 이런 거 내용도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일단 밑에다가 무언가 물어보고 답변을 보게 되는 형태고, 이거는 뭐 얘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이 인공지능들은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지금 여기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하려면 여기서 계속하는 것보다는 새 채팅창을 열어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전후좌우 맥락을 따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느냐면, 내가 얘한테 만일에 뭐 예술에 관련돼서 질문을 계속 했어요. 그 이제 예술에 관련된 답변을 제가 주고받은 히스토리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내가 뜬금없이 뭐 우리나라의 계절, 뭐 이런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그 뒤에서 하게 되면 앞부분에서 주고받았던 이야기들의 맥락을 찾아서 얘를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얘가 좀 뭔가 좀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얘기를 하다가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는 무조건 새 채팅창을 열어서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다가 한번 간단하게 물어볼까요? 뭘 한번 물어볼까요? 음, 제가 얘한테 초반에 얘한테 자주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현재 30년 넘게 인터넷 서비스, 유튜브 운영, 전자, 전자책 제작, 등등의 강의를 하고 있어. 여기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30년 넘게 강사로 일을 하고 있어. 최근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최신 트렌드에 민감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최근 3개월 동안, 3개월간 가장 인상적이고 내가 꼭 알아야 할 관련 이슈를 5개 한 제목 주제와 간단한 설명으로 알려줘. 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거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랬더니 AI 기반 컨텐츠 제작 도구의 발전, 개인화는 학습 경험 제공을 위한 기술 접목, 쇼폼 비디오 컨텐츠, 인터랙티브 몰입형 교육 경험, 디지털 윤리 및 저작권 문제 중요성,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내가 무언가 얘한테 질문을 던지면 얘가 답변을 해주는 이 방식을 채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챗GPT의 채팅의 챗인데 사실 이 방식이 한계는 되게 명확합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작년부터였을 거예요. 아마 챗GPT에서는 얘를 뭐라고 했느냐면 심층 리서치라고 하죠. 아마 잠시만요. 챗GPT 한번 들어가 볼까요? 챗GPT에서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심층 리서치라는 말이 있죠. 요게 이제 그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딥 리서치라고 영문으로 다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하는 것과 그냥 사용하는 거의 차이점은 되게 쉽습니다. 그냥 물어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는 이런 방식이 일반적인 채팅 방식이고요. 여기서 딥 리서치를 쓰겠다고 클릭하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얘를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것과 상관없이 새로운 채팅창이 열리니까 거기에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여기서도 내가 똑같은 질문을 얘한테 한번 해볼게요. 먼저 똑같은 질문을 챗GPT한테 하게 되면 근데 지금 한 가지 희한한 게 제가 이렇게 똑같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반말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런데 얘는 그냥 이렇게 존댓말로 써줍니다. 그런데 챗GPT는 좀 이상해졌어요. 좋아, 30년 넘게 강사 활동 중이고 민감해야 한다면 골라봤어 라고 하면서 특히 반말을 해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런가 그랬는데 이게 최근에 이 챗GPT를 제가 챗GPT를 쓰지 말까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그 약간 좀 사람들이 최근 힙한 대화 방법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유행어? 이런 것들을 되게 흉내를 잘 낸대요, 챗GPT가. 근데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떠나서 문제가 뭐냐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 챗GPT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별로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는 그 일간 베스트 일베, 그 다음에 뭐 펜코, 그런 스타일로 이게 좀 진짜 욕도 잘하고 한대요. 저는 한번 해보진 않았는데,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욕도 잘하고 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좀 망설여져서 좀 안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얘도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알려줬어요. 얘는 지금 얘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제가 이야기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폭넓게 결과를 알려주는 느낌이 들고, 얘는 지금 보니까 전자책 강의 연동 플럼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보자면 얘는 조금 더 나한테 집중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 상태에서 아까 여기서는 이 딥 리서치를 눌렀더니 새 창에서 작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심층 리서치. 그러면 얘는 그냥 쓸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얘는 챗GPT가 이게 장점일지 단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챗GPT에서는 그냥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도 딥 리서치가 가능하니까, 이 상태에서 이 방금 전에 물어봤던 내용에 대해서 연동해서 딥 리서치를 해나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좋아, 그러면 이의 내용을 특강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 제목, 강의, 배경, 목적 등등을 정리하고, 더불어서 강의 핵심 주제 및 진행 사항을 정리해줘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넘어갔고요. 얘는 문제가 뭐냐면, 이걸 눌러서 하게 되려면 여기 있는 내용을 얘가 이어받지 못하잖아요. 왜냐면 새 채팅창이 열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를 쭉 복사를 해서, 아니면 여기서 이걸 눌러도 복사가 되긴 되니까 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세팅창을 열고 이렇게 붙여 놓고요. 이 내용을, 그래서 이것도 복사해서 쓰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제 소스를 똑같이 쓰는 거니까 크게 뭐 문제되진 않지만, 어쨌든 새 채팅창을 연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문제는 생기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얘는 지금 딱 요거를 입력했더니 이렇게 해서 만들겠대요. 이렇게 만들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했냐면 특강 대상자가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물어봅니다. 자, 1. 일반 시민. 여기서 그냥 엔터키를 치면 바로 이 답변 질문이 올라가는 거고요. 줄바꿈을 하려면 키보드에서 Shift 엔터키를 치시면 다음 줄로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2번은 2시간. 3번은 온라인 강의를 할까요? 오프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그 다음에 4번은 자료 중심 이렇게 써줬습니다. 자, 엔터.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리서치를 시작하겠죠?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아이고, 제가 요거에는 제가 업그레이드를 하고서 잠깐 업그레이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월 29,000원이고요. 첫 달 한 달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일단 쓰시고 그 상태에서 한 달 되기 전에 취소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한 달간은 무료로, 네, 이 유료 혜택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일단 저는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넘어가서 아까와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요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떨어지네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여기서 하지 말고 새 창을 열어서 해야 되겠군요. 그럼 다시 복사를 하고, 잠시만. 요즘 뭔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다시. 동영상이 아니고 딥리서치로. 지금 요 작업 진행하는 동안 얘 한번 볼까요? 지금 뭐라고 나오느냐면
뭔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나오고요. 그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딥리서치 기능은 일반적인 채팅하고 좀 다르게 한 화면에서 모든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작업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작업이 끝나는 동안 여기서 빠져나가도 되고요. 빠져나가도 된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 거냐면 아예 컴퓨터 꺼놓으셔도 돼요. 컴퓨터 꺼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좀 짧은 것들은 한 5분, 10분 안에 끝나고요. 좀 오래 걸린 거, 제가 해본 것 중에서 좀 오래 걸린 거는 거의 한 2, 30분 정도 걸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얘는 지금 아까 좀 전에 이렇게 무언가를 물어본 다음에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얘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 계획이래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나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제공된 5가지 트렌드와 설명을 분석하고, 어쩌고저쩌고. 두 번째, 분석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강의 제목을 구상하고, 이점을 설명하고 배경 목적을 수립하고 뭐 어떤 컨텐츠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생성한대. 만일에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뭐 5번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친다면 굳이 활용 방법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5번 활용 방법은 필요 없으니까 없어. 현황 설명 2주면 되니 그 부분은 생략해줘.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여기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더 넣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얘가 또 그 부분을 이제 빼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랬더니 부분을 빼고 여기서 지금 5번 부분을 빼고 트렌드와 관련된 6번으로 다 넘어간 거죠. 여기가 이렇게 돼서 자 연구 시작. 그러면 이제부터 연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이 그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챗GPT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얘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 결과치가 나올 때까지 몇 가지 특성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챗GPT는 이 서비스를 만든 회사가 어디냐면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죠. 그 회사는 사실상 이 챗GPT를 제외하고는 물론 이제 챗GPT도 있고 뭐 소라 동영상 만드는 소라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미지를 만드는 서비스도 있고 합니다만 어쨌든 오픈 AI는 딱 이 인공지능에 최적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고요. 그거에 반해서 제미나이는 일단 구글이라고 하는 모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 차이가 되게 큰 게 제가 사실 최근에 제미나이 쪽에 조금 더 이 시선이 가고 그쪽에 좀 더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 챗GPT에서 나온 결과물을 구글 서비스와 연동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결과들을 내가 뭐 이렇게 구글 독스 같은 데다가 넘긴다던가 이런 작업들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음, 내 구글 캘린더에 있는 정보 또는 나의 그 이메일 정보에 관련된 것들 찾아보고 이런 작업들이 안 돼요. 저는 사실 안 씁니다만 구글 제미나이 가지고 어떤 분들이 많으냐면 내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서 내가 누구한테서 받은 또는 내가 내 강의와 관련된 이메일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다 쓰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안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써봤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이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연동시키는 것들이 되게 쉽게 가능하고요. 그거에 반해서 챗GPT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조금은 불편한 그런 특성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이쪽에 지금 결과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 보여지고 있죠. 예, 이렇게 작업이 되고 있고 대략 지금 현재 아직 절반이 채 안 되게 남아 있네요. 얘는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끝까지 한 바퀴 뺑 돌면 끝이 납니다. 어, 얘는 지금 얘도 그렇고 뭐가 있냐면 인터넷 서칭을 직접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를 제가 하게 된 이유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예전에 했던 게 먼저 보여드리고 얘기를 할게요. 제 강의를 들었던 분 중에 어떤 분이 계셨었냐면 음, 여기 어디에 있는데 글씨 안 보이네. 잠깐만요.
제 강의를 듣던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그 논문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논문 주제가 뭐였냐면 그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말 발음이 아무래도 좀 이북 발음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다. 탈북민 한국어 발음 이거. 요거를 이 논문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좀 시간이 오래 지나서 결과치가 좀 사라졌는데 이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이 딥리서치라고 하는 기능을 알게 돼서 이걸 한번 해볼까 하면서 결과치를 뽑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더니 그분이 그걸 보시고 뭐랬냐면, 선생님 저 결과물 좀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려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중에 하신 말씀이 결국에는 고민을 좀 하다가 논문을 아예 다시 썼대요. 자기가 거의 몇 달 동안 쓴 논문보다 얘가 이렇게 불과 십몇 분 동안 작업해서 나온 결과물이 훨씬 더 실질적으로 나아서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보고 나니까 도저히 자기 논문을 그대로 못 넣겠어서 작업을 다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 딥리서치를 좀 관심 갖고 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건 작업이 끝났죠. 얘도 작업이 끝났나 볼까요? 얘는 아직 하고 있네요. 실제 결과치를 뽑아내는 거는 구글 제미나이가 조금 더 빠른 것 같기는 해요. 자, 어쨌든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2025 교육혁신 트렌드 강사님을 위한 AI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전략. 그래서 뭐 특강 배경 및 목적, 뭐 그 다음에 핵심 주제 5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도표도 그려주고요. 이렇게 쭉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작업이 다 끝났고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맨 밑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면, 이렇게 보고서에 사용된 소스가 이만큼 있고요. 그걸 가지고 자기는 여기 사고 과정을 눌러서 보면 이렇게 쭉 분석을 하고 해서 아까 위에서 봤던 이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상당히 괜찮죠. 이것까지만 봐도 상당히 괜찮고, 실제로 이 작업도 되게 많이들 하고요. 얘도 어느 정도 끝났을 것 같은데, 얘는 이따가 다 끝나고 나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서 좀 더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다가 끝나는 거면 사실은 괜찮은 기능을 한 게 알았네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이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만들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요게 챗GPT에는 없는 기능이거든요. 요걸 눌러서 보면, 만들기를 눌러서 보면 이쪽에 웹페이지 인포그래픽 퀴즈 AI 오디오 오버뷰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퀴즈는 굳이 만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건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퀴즈를 내고 있다면 이제 이것도 쓰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필요하신 분들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여기서 주로 활용하는 게 이 인포그래픽입니다. 인포그래픽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인포그래픽이 이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미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쇼가 가능한 그런 걸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서 내보내기를 눌러서 보게 되면 독스로 내보내기가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 구글 도구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 계정에 구글 도구에 연동을 해서 지금 그 자료들을 고스란히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얘는 이대로 문서 작업이 끝난 거죠. 그러면 이거 그냥 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 MS 워드 같은 데서 열어볼 수 있는 도큐멘트 파일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제목도 나오고요. 파일에서 보시면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MS 워드나 뭐 이런 식으로 PDF나 일반 텍스트나 EPUB 파일로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지정을 해서 다운로드 받게 되면 문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 인포그래픽 만드는 건 지금 뭐가 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HTML 문서입니다. HTML 방식으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여기서 만든 요걸 가지고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드는 건 안 되더라고요.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 수는 없고 그냥 HTML 문서 형식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 하듯이는 안 되겠지만 마우스가 드래그 하면서 보여주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 프레젠테이션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꽤나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강사의 진화, 기술 교육을 재창조하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이끄는 초기에는 학습 경험, 쇼폰 비디오 지속적인 강사 수익화, 인터랙티브 몰입형 교육 경험 강화,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사실 이 정도 수준의 물론 뭐 크게 어렵진 않은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한번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얘한테 처음 물어봤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었죠. 교육 트렌드 및 특강 자료 정리, 여기에서 요거
2025년. 여기서부터 요 내용들 물어보는 것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는 건 사실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사실 무료로 다 사용을 하셔도 정말 뭐 교육 현장에서 헤비하게 그 강의안 같은 것들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강의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서 만드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유료 버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료로 그냥 쓰셔도 되고요. 그러다가 방금 전에 제가 이제 그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보신 앞에서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유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쓰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실 수 있고요. 여기 좀 보시면 자 지금 인포그래픽을 보여줬는데 이거 말고 아까 만들었던 그 연구 결과치를 좀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서 위로 좀 올라가서 여기 클릭하시면 이거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그다음 다시 내려가서 이걸 누르게 여기서 있는 열기를 누르게 되면 이걸 또 보여주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 여기서 공유를 해서 링크 생성해서 이 링크로다가 공유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보여드리자면 여기에서 연구 결과치에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만들기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AI 오디오 부분. 이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단톡방에 제가 그 구글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거로다가 만들어서 오디오 만든 거 올려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게 원래 구글에서 만든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과 좀 다른 형식의 인공지능이긴 한데 어쨌든 거기에 이 오디오 오버뷰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양한데 이렇게 계속 접목을 시키는 형식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때 올려드렸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올려드린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그 AI 오버뷰에 한글이 안 됐었어요. 우리나라 말은 안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얘가 그날 제가 올려드린 그날 새벽에 새벽 4시 반인가 5시에 드디어 한글이 되도록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하는 걸 보고 제가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그 결과물이 나온 걸 보고 어, 이거 재밌네. 이거는 우리 강사님들한테 도움이 되겠네 싶어서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거였었고, 그게 이제 눈덩이처럼 커져서 지금 이런 시간까지 오게 된 건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오버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이 어떤지를 자기들 스스로 평가를 해서 남녀 두 명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들려줄 텐데, 좀 이따 좀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 정도면 여기서도 이제 강의가 끝났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쭉 이렇게 작업 진행하는 과정들을 여기서 쭉 보여주고요. 최종 결과물은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디지털 콘텐츠 트렌드를 읽는 미래 강의 전략 AI 쇼폼까지 AI부터 쇼폼까지 놓쳐서는 안될 디지털 콘텐츠 5대 트렌드 특강 기획안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 지금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게 이제 그 구글 제미나이하고 이 챗GPT의 차이점인데 구글 제미나이는 이 자리에서 맨 마지막에 맨 아래쪽에 어떤 걸 참고했는지 소스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 챗GPT는 소스를 여기에서 마치 그 논문 같은 거 보면 그 자리에 이제 번호 넣어가지고 참조문헌, 참고문헌들 알려주는 형식으로다가 본문에 이렇게 포함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어떤 걸 썼는지를 즉각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챗GPT가 좀 더 낫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보면 이제 가독성은 좀 떨어질 테니까 가독성 측면에서 보자면 이 제미나이가 좀 더 낫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그 탈북민 뭐 언어 교육 이거에 대한 것 때문에 얘를 만져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논문을 하실 때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 지금 보시는 이런 주제는 이 소스가 보통 인터넷에 있는 소스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좀 하려고 하는 게 어떤 학위 논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쓰고 싶다 아니면 학교에다 내는 레포트 같은 데서 쓸 거기 때문에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고 블로그에 떠돌아다니는 걸 갖고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한다면 얘한테 참조 자료는 어떤 것들만 이용을 해 라고 제안을 줄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학술 논문이니까 네가 참조할 내용들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있는 논문 또는 그런 매거진 같은 데 들어가 있는 뭐 연구 논문 이런 것들 위주로다가 잡아줘. 불특정 다수가 쓴 그래서 출처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인터넷 문서는 배제해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영역을 딱 나눠서 그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가져온 형식으로 받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오디오 부분은 만드는데 시간이 한 5분,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요건 이 정도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역시 빠져나갔다 나중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거 좀 잠깐 볼게요. 여기서 좀 보시면 요거 인포그래픽. 자, 이런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라이드 쇼가 가능하긴 하지만 파워포인트는 아니잖아요. 요거 나올 동안 이거를 만들어진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잠깐 보여드리고 돌아와서 오버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새창에서 감마라고 하는 앱이 있거든요. 감마 AI. 요거예요. AI로 빠르게 프레젠테이션 요건데, 사실 저는 이거를 무료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로다가 계속 하면 되는데, 얘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꽤나 많이들 만들어 놨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계정을 쓰면 안 돼요. 이 계정은 지금 현재 무료로 쓸 수 있는 걸 다 써서 다른 걸 다 써야 됩니다. 다른 계정으로 다 로그인 해 볼게요. 계속 이걸 다 로그인이 되네. 아, 얘를 로그아웃을 하고 어, 여기 해서, 내가 얘가 아예 저거가 되어 있나 보다. 잠시만요. 계정 관리. 음,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계속 이걸 로그인이 되네. 이걸 로그아웃을 하고 봐야겠다. 잠깐만요. 이게 얘가 로그아웃이 돼야 될 텐데. 음, 로그인을 하고 확인.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마 AI. 음. 자, 여기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서 예전에 썼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자, 여기에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여기서 만든 이걸 가지고 그 저거를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 거예요. 그럼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 너무 많아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약간 요약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일단 요거 작업이 다 끝났네. 요거 오디오를 먼저 좀 볼까요? 약간 좀 얘가 튀는 것 같은데 만들어지고 먼저 보고 이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그 2025년 교육 혁신 전 트렌드 자료,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네. 특히 AI 때문에 교육 현장이 엄청 빠르게 변하면서 그 강사 역할도 단순 지식 전달자가 아니고 뭐랄까 학습 촉진자로 바뀐다는 점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요. 역할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죠. 네. 그리고 800곳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오디오 오버뷰는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다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남녀 두 명이 이 주제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특히 이제 저는 어떻게 쓰느냐면 얘를 제가 만든 내용을 얘네들이 분석한 내용을 쭉 듣다 보면 아무래도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의하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지 또는 키워드를 어떻게 뽑을지에 대해서 한 번쯤 예, 검토용 자료라 저는 이걸 꼭 한 번씩 들어보거든요.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감마에서 이거 파워포인트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좀 공유해서요. 이거 링크를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여기 아니지. 여기 와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요. 그 다음에 파일 또는 URL 가져오기 이걸 눌러서 여기에서 URL 가져오기를 눌러서 이 자리에다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가져오기를 누르게 되면 이 감마라고 하는 서비스는 그 주제만 던져주면 그거 해가지고 제법 그럴싸하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만든 방법을 좀 이따가 좀 다른 것들 잠깐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할 텐데 일단 여기에서 좀 보면 제가 가져오려고 하는 게 제미나이에서 강사 맞춤 교육 특강 맞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웹페이지, 문서, 소셜 이거는 이제 뭐 소셜 미디어에 내보내기 위한 컨텐츠 만드는 얘기인데 일단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계속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출력 언어 좀 바꾸죠. 한글로. 한국어가 어디가 있냐? 코리안. 음, 한국어. 그 다음에 AI 이미지가 뭐 그다지 신경 쓸 거 없고요. 기본값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다가 앉을 것인지 보여주는데 여기서 테마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테마 섞기 눌러가지고 적당히 보시다가 눈에 띄는 거 나오면 그냥 그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값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그 상태에서 생성. 뭐야? 아하, 이거 좀 잘못 나왔네요. 이거 지금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그 링크로다가 제 아이디로 로그인이 안 됐나 봐요.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요거는 취소를 할게요. 취소를 하고요. 이거는 얘는 잘못된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기에서 얘를 링크로다 불러오지 말고요. 그냥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연구 결과 요거를 전체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요. 그냥 얘를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처음 연구 결과를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만들 거니까 한 8페이지, 여기서 10페이지 수준으로 만들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줘.
그러면 파워포인트, 이거는 딥서치 빼고 해도 괜찮겠네요. 굳이 이건 필요 없으니까. 파워포인트용 슬라이드의 핵심 키워드만 페이지별로 구분해서 정리해줘. 이렇게 나왔죠? 이거 복사를 해요. 그럼 전체 복사가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일로 가서 새로 만들기 눌러서 텍스트를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 컨텐츠로 텍스트는 그대로 유지를 해도 될 것 같죠? 또는 뭐 요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노트나 개요를 생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필요한 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계속, 그리고 생성. 요거 결과까지 보고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요거 끝내지는 않을 거고 이 화면 그대로 둘 거니까 편하게 두시고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들고 있죠,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도 지가 알아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런 이미지. 제가 알기로 이 감마 AI가 무료 이용자, 저도 무료 이용자입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아마 한 번에 만드는 게 8페이지인가 9페이지인가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사실 어지간해서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 만들어졌어요. 마음에 들면 이제 이대로 쓰시면 되는 건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위에 보면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 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이 됩니다. 그냥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서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사실 얘가 이걸 다 끝나는 것 같으면 그렇게까지 유용하지 않을 텐데,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요, 여기에 요즘에 보시면 공유 버튼에 있던가 내보내기, 여기에서 PDF로 내보낼 수 있고 파워포인트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사실은 PDF로 내보내기는 그렇게까지 저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로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를 누르게 되는데, 얘를 누르게 되면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어줘요. 근데 제가 이 감마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우리가 미리 캔버스나 이런 거다 만드는 경우에도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거를 파워포인트에다 불러서 사용하기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면 열어서 보면 그냥 이미지 가지고 온 것을 갖다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가 않은데,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만들어지죠. 클릭해가지고 글자체 바꾸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조절해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다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지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주는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서 얘가 제일 유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이걸 꼭 써보시기를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여기서 당연히 저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장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파워포인트 내에서도 우리가 저거가 가능하죠. PDF로 다 내보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게 되면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만드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잠깐 쉬었다가 그 이 슈퍼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 사실 슈퍼 에이전트는 우리가 쓰기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이따가 그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스마트폰으로 얘를 이용을 해서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으니까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돌아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그분들 오실 때까지 요 감마 AI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 좀 조금만 더 하고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감마 AI를 요즘에 강의용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많이 쓰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요거 스마트폰 사진으로 돈 벌기 크라우드비 활용법, 요거 같은 경우에도 어 제가 그 서울 50플러스 센터에서 지난 4월 달에 그 사회체험자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서 강의주를 만들면 강의자료 비용도 따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실습을 좀 많이 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1회차 정도에만 쓰고 나머지는 이제 주로 실습 위주로 다 진행을 하는데, 어, 그럼 이거 만들면 그만큼 돈을 더 준다니까. 또 제가 만드는데 큰 비용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인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형태로다가 이렇게 크라우드픽이 무엇인지 먼저 만들어 봤고, 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사회차가 강의를 했으니까 회차별로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1, 2, 3, 4번까지 다 보여드리긴 그러니까 마지막 날 사회차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짤막하게 한 1, 20분, 2, 30분 정도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실습하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었거든요. 이것도 프레젠테이션 잠깐 볼까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모든 이미지들은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전부 다 이 감마 앱에서 만들어 준 겁니다. 여기는 이 이미지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거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는 형태로 다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감마 앱을 이용을 하게 되면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파워포인트 잘 만드는 거 진짜 쉬워요. 제가 처음으로 써본 게 요거 있었거든요. 요거는 어, 약간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제 여동생이 그 연예계 쪽에 일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어, 연예인 매니저도 좀 했었고, 보통은 우락부락한 남자 매니저가 야들야들한 여자 연예인 옆에 이제 이렇게 가녀린 여자 연예인 옆에서 이렇게 보디가드를 해주는데, 제 동생은 반대로 여자인데 그 그래서 소진 없이 매니저를 잠깐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드라마 대본도 써봤고 이것저것 했었는데, 최근에 이것도 최근은 아니고 작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한테 갑자기 넷플릭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 한국형 드라마에 대한 어떤 그런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필요한데 오빠 좀 급하게 좀 만들어 줄 수 있어? 라고 해서 그냥 제 동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했는데, 큰 키워드는 그거였었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형 드라마가 등장하고 확산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이게 이게 그 킹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 킹덤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그 좀비 나오는 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좀 이래서 이런 이미지만 약간 좀 바꿔치기를 좀 했었고요. 여기도 그대로 써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동생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오빠 이거 진짜 오빠가 한 거 맞아? 이거 너무 잘했는데? 라고 얘기를 해서 이미지들을 좀 바꿔주긴 했었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이미지는 느낌이 한국 같지 않고 좀 중국 같잖아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갓이 지금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미지는 좀 바꿨습니다만 내용은 그대로 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생성자 이름 같은 거 좀 바꿔서 작업을 해서 동생한테 줘서, 동생이 그걸 가지고 투자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에 써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잘 됐네 그러고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업해 보실 때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새로 만들기 눌렀을 때 그냥 이렇게 프롬프트만 생성 같은 거 쓰게 되면, 방금 전에 그렇게 만든 건데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걸 만들 까지만 쓰면 돼요. 가령 예를 들자면 뭘 한번 써볼까요? 음, 어, 구글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 기능의 특징 이렇게 써주고 개요 생성하게 누르게 되면
저는 여기서는 한번 만들어 중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 크레딧이 없어가지고 제가 얘는 사용 못하는데, 아까 그 무료로다가 제가 두 번째 그 구글 계정으로다가 하는 거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얘는 지금 사용 못하겠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생성 버튼 누르게 되면 만들어집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뭐 팁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런 꼼수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따로 제재를 하지 않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계시는 구글 계정으로다가 이용을 하시다가, 그, 유료다 써야겠다 싶으시면 이제 유료다 전환을 하시면 되고, 아, 유료다 쓰긴 그렇고, 가끔 한 번씩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냥 구글 계정 하나쯤 더 만드세요. 더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쓰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일로 돌아가서 좀 볼게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만들었던 요 오디오는 뭐 다시 들어볼 필요 없겠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도 좀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요거 눌러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거든요. 다운로드 누르게 되면 얘가 mp3로 다운로드가 받아져요. 그렇게 되면 mp3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 오디오에다가 적당하게 영상 이미지 만들어서 남녀 두 명이 대화하는 그런 식의 이미지 만들어서 그 동영상으로다가 컨버팅을 해서 그걸 갖다가 뭐 유튜브에다가 올리는 형식으로다가 꾸준히 써먹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사실 이제 이 딥리서치 기능을 약간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이거 좀 보여드리고 얘기할게요. 제가 여기 있다. 이게 뭐냐면요.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2022년인가부터 그 강화군, 제가 지금 집이 사는 곳이 여기가 인천 검단이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멀지 않아서 그 강화군에서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면 그 취창업 지원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관련된 컨설턴트를 모집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무보수이고, 이제 거기서 실제 컨설팅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건다고를 받는 거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다 큰 도움은 안 되지만, 뭐 거리도 멀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임기가 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22, 3, 4, 5인가 보다 2023년부터 202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인가 5월 달에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연장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이제 연장을 했는데, 그래서 25일 날, 다음 주일 거예요.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거기에서 이제 그 컨설턴트도 간담회와 이제 그 사업 발표회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온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무언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 제안서를 보내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내준 사업 제안서 양식 PDF 파일을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양식은 강화군 창업 일자리 사업 제안서야.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이런 게 있고, 어, 이 일정 중에 사업계획서 검토하는 시간도 포함이 되거든. 그래서 적절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이 형식에 맞게 작성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는 일단,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네가 한번 분석해서 만들어줘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또 아까 이제 우리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겠대요. 그래서, 뭐, 한번 만들어봐. 했더니 이제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정상을 여기다 얘기를 했군요. 수정상을 얘기를 했고, 이렇게 수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이거고요. 이거고, 강화군 민담 설악 디지털 문화 콘텐츠 및 관광 활성화 사업 제안서.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저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사업 제안을 제가 했으면 나중에 이게 채택이 됐을 경우에 제가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오디오 오버뷰를 생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연구해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걸 좀 내용들을 약간 수정을 해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해서 연구를 시작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다가 뭘 했냐면, 여기도 이제 그 오디오 만들었었고, 아, 저에 대해서 말로 다 설명하기 좀 제약이 좀 있어서 아예 저의 이력서를 넣었어요. 이력서 내용도 이렇게 쭉 넣었어요. 이렇게. 저의 이력서 내용들이고. 그런 다음에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 내용은 나의 최근 이력사항이야. 이력서의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에 연구했던 주제, 즉 강화군 창업 일자리 사업에 제안할 주제를 찾고 그걸 앞서와 마찬가지로 제안서를 작성해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의 그 이력서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강화군 로컬 스토리 기반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 및 창업 지원 사업 제안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쭉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오디오 오버까지 생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뭘 물어봤냐면 이 세 개 중에 이거 세 개 다 보낼 수 없으니까 어쨌든 한 개만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세 건의 연구 결과를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이 셋 중에 어떤 게 가장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얘가 세 번째래요. 지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유들이 있다는 걸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세 가지 제안서를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제안 합쳐서 다시 정리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너무 또 저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집중적으로 이 강화군보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더니 첫 번째와 세 번째 게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니까 그것과 첫 번째 나왔던 아이디어를 하나로 다시 만들어 볼까? 그랬더니 다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든 게 이겁니다. 제목이 강화군 로컬 스토리 기반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 및 창업 지원 사업 제안서라고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사업 내용은 뭐고 사업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어디에서 할 것이고 대상자는 누구고 그래서 거기서 주로 다루게 되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을 할 것이고 하는 내용을 쭉 정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산까지 다 잡아줬어요. 그래서 기대 효과까지 다 정리를 해줬고요. 그런 다음에 역시 이것도 이제 오디오 오버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또 이거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 제안서 가장 높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세 번째 합친 게 있는데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으냐 지금 만든 이것과 네가 아까 말했던 세 번째 제안서부터 얘기했으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또 뭐라고 하느냐면 가장 마지막에 만든 게 가장 낫고 그게 자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쭉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인포그래픽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이렇게 사실 인포그래픽은 그 아까 말했던 그 사업 제안서에 필요가 없는 거였습니다만 제가 이걸 만든 이유가 이걸 만들어서 이제 보냈어요. 보내고 난 다음에 지난주였나 확인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거 사업 제안서 보낸 거 확인했나요? 그랬더니 아직 확인은 못했고 확인해서 필요하면 그날 이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서 많이 왔나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이 오진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해 주진 않는데 그래서 그럼 어쩌면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 해야 될 수도 있겠네 싶어서 이거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감마에서 별도의 파워포인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 주에 가서 그 사업 제안을 제가 넣게 되고 만약 그게 통과가 되면 저는 이제 앞으로 1년간 강화군에서 요거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정리해서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몇 번 뭘 테스트를 해봤냐면 이 인포그래픽만이 좀 인포그래픽이 사실 비율도 좀 프레젠테이션에 안 맞고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몇 번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이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쓸 요거 정리해줘 라고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감마 앱에 가서 파워포인트 장을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작업들을 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언가 정리해야 될 명확한 대상이 있으면 작업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딥 리서치라고 하는 기능은 그 다음에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약해요. 얘는 지금 이건 이제 챗GPT인데 이렇게 보이죠. PDF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PDF 다운로드 가능한데 그거 말고는 링크로다가 공유하는 거 전혀 말고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 아까 우리 이 제미나이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구글 독스에서 넣어주고 싶으면 얘를 그냥 복사를 해서 넣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구글 전체적인 서비스하고 다 연동이 되니까 제미나이가 좀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딥 리서치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저겁니다.
슈퍼 에이전트. 근데 이제 미리 얘기를 좀 하자면 슈퍼 에이전트 기능은 본격적으로 하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일상적으로 다 쓰기 쉽지 않은데, 일단 제가 이 슈퍼 에이전트를 처음에 썼던 거는 마누스라고 하는 AI 덕분이었었어요. 마누스라고 하는 AI는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얘는 금년 초에 딥시크라고 하는 중국 인공지능이 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딥시크 이후에 두 번째로 중국에서 나온 인공지능인데, 얘는 이제 그 기본이 뭐냐면 저거예요. 이 슈퍼 에이전트 기능이고요. 요걸 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봤던 게 이겁니다. 무료로다가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이 세 개의 파일은 내가 강의 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경험담을 담은 전자책이야. 이 내용을 기반으로 나를 소개한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은데, 일단 이 세 개의 첨부 파일을 검토한 뒤에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제안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강의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입법 형식의 전자책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거 놓고 놀랬던 게 뭐였냐면, 제가 알기로 제미나이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입법 방식의 데이터는 못 받아들입니다. 업로드가 안 되고 인식이 안 돼요. 그런데 얘는 이 EPUB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 검토한 다음에 강의 경험담을 전수치 파일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 방향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분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의 구조는 이렇고, 기술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하겠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의 어떤 그런 로고나 신발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제 블로그에 있는 이 상단 이미지인데 이걸 여기다 넣어주고, 이걸 넣어서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걸 작업을 해서 쭉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겠대요. 그러면서 쭉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만들어졌거든요. 요 자리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불과 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 컬러가 약간 다르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뭐 어, 이 홈페이지 제목을 모르다 만들어줘 이런 말을 했으면 바꿔줬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메뉴 구성까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첫 페이지, 그 다음에 소개, 저에 대한 소개, 이 내용도 전부 다 그 전자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쓴 책들에 대한 목록들, 그리고 강의에 관련된 이야기들, 내 강의 분야가 뭐고, 혹시라도 나한테 강의를 하고 싶으면 여기다 문의를 해라 라고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수정이 가능하냐 했더니 수정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어떤 부분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길래 어, 홈페이지 이름을 문화생지로 바꾸고 책 표지 그림을 첨부해서 교체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쭉 정리를 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 판매 링크도 넣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판매 링크도 가깝게 넣어줬고요. 그랬더니 그거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두 번째 버전이고요. 무명 강사 생존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소개 나오고, 저서, 책 표지 들어가 있고, 구매하기 버튼도 다 들어가 있고요. 클릭하면 실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다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강의 이야기 이런 내용들은 뭐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는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부탁한 게 뭐였냐면,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냐?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대요. 네, 이 주소 넣으면 무조건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이름도 바꿀 수 있죠. 내가 도메인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쨌든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어, 강의 이야기 부분은 지금처럼 하지 말고 게시판 형태로 만들고 싶어 라고 얘기했더니 수정이 가능하대요. 그랬는데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 여기까지 넘어갔고 쭉 넘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얘가 이제 그 게시판 만드는 작업이 조금 제가 미리 세팅을 해서 넘겨줘야 될 것도 있으면 복잡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하자 그랬었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봤더니 뭐랬냐면 크레딧이 부족해서 진행할 수 없대요. 그러면 이제 크레딧을 추가하면 되는데, 추가하는 방법이 여기에 매일 로그인하면 하루에 300 크레딧씩 주고요. 그 다음에 유료로다가 돈을 내게 되면 좀 넘게 주긴 하는데, 생각보다 크레딧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씁니다 얘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별로 유용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요것도 제가 이 작업을 하다가 제가 그 메일 뉴스를 받아보고 싶어서 뉴스 메일 있죠. 뉴스 메일을 받아보고 싶어서 그걸 만들려고 했더니 그 뉴스 메일을 자동으로다가 보낼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쭉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저거 크레딧이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유료로다가 바꿨는데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더라고요.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포기를 했고요, 마누스는. 그 다음에 제가 제 눈길을 끌었던 게 뭐였냐면 플로이드라고 하는 AI입니다. 얘가 사실 오늘은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거 처음 봤을 때는 무료였어요. 베타 테스트 중이어서 작업하는 게 돈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일단 로그인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얘도 하다 보니까 똑같이 꽤나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쌤이 이게 뭐냐면 제가 얘한테 그 부탁을 했거든요. 아까 그 마누스에서 뉴스 메일 보내는 거 했다가 안 됐다 그랬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여기 좀 보시면 맨 위가 어디지? 음, 얘는 이제 보이는 화면이 약간 좀 다르죠. 계속 프롬프트 방식이 아니라 카드 배열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독특하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 얘하고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아마 이쪽에 있을 텐데 이렇게 느려 이걸 거예요 아마. 음. 자, 한국어로 나온 인공지능 마케팅 관련 기사를 중요도 상식적으로 필요한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서 5개를 뽑아서 제목과 100자 이내의 요약 기사 링크를 매일 아침 9시에 요 메일 주소로다 보내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작업들이 쭉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뭔가 좀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요거 바꿔줘 이렇게 수를 쭉 했겠죠. 그래서 제가 메일 받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완벽했던 거 다 지웠던가? 그걸 내가 다 지웠구나. 아이고. 휴통에 있겠다. 여기 있죠.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거 복구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동 받은 편지야.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AI 마케팅 동향, 핵심 기사. 그래서 선정 기준, 그 다음에 기사 제목, 내용 이렇게 쭉 정리해서.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거에 가장 잘 맞게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언가를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거 하나 처리할 때마다 크레딧을 계속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무언가 정말 의미 있는 결과치 만들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야,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필요해?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랬는데 음, 제가 자주 가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 한 분이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마누스 그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그걸 개인적으로 쪽지로 보내서 물어봤거든요. 그 내용을 봤는데 그러면 마누스를 이용하게 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왜 쓰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가 원래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프리랜서래요. 그래서 자기가 팀을 이루어서 지금 한 6, 7명 정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6, 7명이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니까 되게 좀 인건비도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같이 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내보내고 싶었는데 그 팀에서 이제 그분들을 탈퇴시키고 싶었는데 대체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냥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마누스 쓰고 난 다음에 과감하게 그 사람들을 빼고 썼다는 거죠. 그랬는데 결과치가 그 사람들, 그만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럼 사용된 비용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때 한 사람 인건비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 물론 그게 사람의 인건비, 그분처럼 대체를 하면서 명확하게 비용 절감되는 부분이 보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싸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처럼
내가 평소에 하던 작업을 얘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좀 비쌀 수도 있다. 실제로 보통 우리가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뭐 2만 원, 2, 3만 원 정도 수준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 슈퍼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 쓰다 보면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우습게 들어갈 수도 있어서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일단 얘도 요 말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여기 좀 보시면 에이전트 모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플로우 있습니다. 여기서 에이전트 모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켜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꺼지는 거거든요. 꺼진 상태에서는 여기에서 뭐 일반적인 작업을 할 거냐, 온라인 검색을 할 거냐, 이미지나 비디오를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다 모여 있습니다. GPT 4.1, 나노, GPT 4.1 미니, 딥시크, 제미나이, 뭐 전 세계에 좋은 AI 다 모여 있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골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꽤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그리고 에이전트 모드를 켜게 되면 이때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에이전트 모드는 지가 알아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인공지능을 이용을 할 건지도 자기가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주제만 던져주면 얘가 작업을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전문 IT 관련 전문 강사로 성공하기 위한 핵심 전략 수립 및 실행 방법까지 정리해줘 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이게 저의 이제 그 요구사항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크레딧이 모자라는군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자면 얘가 제가 처음에 이걸 알았을 때 이게 한 일주일 전에 알았는데 이게 그저께까지 무료였었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유료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께까지 베타 테스트 기간이었었고 어제부터 이제 유료로 바뀌는 바람에 저는 이제 크레딧이 모자라서 못 쓰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쫙 정리를 해서 최종 결과물까지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 제가 우리 아까 그 딥 리서치 기능에서 중간중간 연구 주제 설정해 준 거 말고는 지가 알아서 작업을 했잖아요. 그렇게 작업을 해서 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고서, 연구 보고서 정도 만들어주고 텍스트 정리로 끝인데 얘는 최종 결과물 아웃풋까지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 아웃풋 결과물에는 뭐도 있느냐면 제가 어떻게 요거 테스트 하다가 그 동영상을 못 만들고 끝이 났는데 이렇게 지시했어요. 한국의 전통 한복을 입고 머리에 비닐을 꼽은 한국 20대 여성이 미국 뉴욕 거리를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는 영상을 만들어줘. 그녀 주위에는 미국인들이 신기한 표정을 바라보고 있고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 라고 했더니 쭉 작업을 해서 일단 이렇게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 줬어요.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런 다음에 뭐 이런 이미지들까지 이게 이제 스토리보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 다음 이미지가 이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미지, 그 다음 이미지, 그 다음 이미지에서 쭉 끝까지 만들어 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어서 그 저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 이제 그 크레딧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멈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류의 것들, 근데 그 아까 봤던 마누스에 비해서는 얘가 조금 더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더 쉬운 것 같다. 시각적으로도 좀 더 타일 배치 방식으로 되니까 마치 포스트잇 붙인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채팅창에다 글을 좀 써주시면 궁금하신 부분들 말씀하시게 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그 질문이나 이런 것도 기다리면서 조금 다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그 대신에 뭘 좀 보여드릴 거냐면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게 제 스마트폰 화면인데, 이 화면으로 그 인공지능 사용하는 거, 제가 깔아놓은 앱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챗GPT도 깔려 있고, 제미나이도 깔려 있고, 코파일럿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코파일럿이고요. 마누스도 여기 있고, 클로드. 이게 이제 제가 현재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인공지능이고요. 55.ai, 이건 뭐냐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고요. 얘는 검색 엔진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결과물들 제가 이제 무언가 키워드를 주고 검색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지가 알아서 검색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걸 다 하지 말고 컴퓨터로 다 보여드릴게요. 참, 이건 생각도 안 했던 부분이긴 한데, 마침 여기 보였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5.ai.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 돼요. 가령, 슈퍼 에이전트 서비스 추천. 젠스파크. 그 다음에 카카오에서도 이거 서비스 제공하나요? 이런 것도 있대요. 이제 또 물어볼 수 있죠.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격도 부담 없는 서비스는 아니, 없는 슈퍼 에이전트 서비스는 뭐야? 젠스파크가 가장 많이 쓰나 보네요. 월 24점 썼다는데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서비스가 이 슈퍼 에이전트라고, 이 OO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검색 결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좀 다양한 형식의 어떤 것들이 필요할 때는 이용해 보시면 꽤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챗GPT에서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요거 눌러서 안녕, 안녕. 얘가 왜 답이 늦어? 너 자니? 잠깐만요. 연결 제대로 돼 있는데. 하이. 네, 언제든. 음. 오늘 날씨 좀 알려줘. 오늘 인천은 맑고 기온은 약 29도 정도예요. 바람은 시속 2m 정도로 살랑살랑 불고 습도는 55%라서 좀 촉촉한 편이네요. 그리고 카메라를 켜서요. 좋아요. 카메라를 켜시면 제가 볼 수 있는 것들도 말씀드릴게요. 준비되면 알려주세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놓고, 자, 이걸 놓고요. 지금 보이는 게 뭔지 알 수 있어? 네, 지금 책상 위에 검은색 작은 기기 같은 게 보이네요. 뭔가 특별히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진 걸까? 이거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 아, 이렇게 열어보니까 안에 뭔가 마이크나 장치를 꽂는 수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무선 마이크 케이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오케이. 잘 알고 있네. 그럼 이거는? 그 옆에 있는 물건은 약간 민트색의 기기 같은데, 혹시 가습기나 펜 종류일까요? 아닌데? 디자인이 깔끔하고. 아, 이건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의 마우스였네요. 어우. 손에 딱 잡히는 그립감이 좋아 보이는데요. 사용하실 때 손목에 무리가 덜 갈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이거는 좀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대화 나누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렇게 텍스트로다가 기록이 남는다는 거. 이거는 챗GPT에만 있는 기능이 아니고요. 제미나이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거 눌러서 안녕.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이는 게 뭐야? 지금 보이는 것은 키보드와 마우스네요. 혹시 이 제품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근데 또 하나 좋은 점은 사실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들은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 것과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게 되게 명확하게 구분이 됐었죠. 내가 컴퓨터에서 작업한 걸 스마트폰에서 이어서 작업을 한다던가, 스마트폰에서 작업하던 거를 컴퓨터에서 이어서 작업하는 게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서비스는 특징이 뭐냐면 계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기기에서 로그인을 했던 같은 아이디로 했던 거는 다 기록이 남죠.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에 보이는 요거 얘를 터치를 하게 되면 내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나오죠. 여기 지금 보니까 강사 맞춤형 교육 트렌드 특강, 요거 아까 좀 전에 우리 컴퓨터로 작업했던 거죠. 눌러서 보면 다 나오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단순하게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작업을 한걸 컴퓨터에서 작업한 걸 스마트폰에 이어서 작업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 작업한 걸 컴퓨터에서도 이어서 작업할 수 있고, 딥리서치 기능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실시간으로 다양하게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 제가 사실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숙제를 좀 내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사실 뭐 결과치도 아까 좀 보여드렸고 했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였었고요. 음, 한 가지 좀 얘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 해보실 게 꼭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뭘 해보시면 좋으냐면 여러분들의 강의를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가령 아까 우리 여기에서 이거 눌러서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기 요걸 이용해서 작업을 했었잖아요. 요 작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강의에 대해서 그 주제를 알려주고 또는 주제와 뭐 강의 대상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준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강의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커리큘럼을 만들어 달라, 강의 일정 만들어 달라, 강의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다 부탁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충분히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충분히 좀 활용을 해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모여요? 다다음 주에 모여요. 어쨌든 한번 모이기로 했잖아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수요일일 것 같은데, 다음 주면 제가 오전에는 강화도 갔다가 저녁에는 또 모임에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때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그 강의안을 한번 만들어 보신다던가,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강의안을 얘한테 그 파일을 업로드를 한 다음에 이걸 분석해 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 잠깐만 보여드리고 마무리 지을까요? 여기 더하기 표시를 누르게 되면 파일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파일 업로드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내 강의 제안서를 제가 이 컴퓨터가 제 강의 제안서가 없는 컴퓨터인 것 같다. 잠시만요. 여기에는 강의 제안서가 없는 컴퓨터네. 제가 노트북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따로 있는데, 어쨌든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그거까지만 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제 클라우드에 있을 거다. 음? 음. 강의 제안서 넣는 게 없네.
이거 딱 커리큘럼. 자,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면,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얘를 열어서, 이 아래 한글 파일은 얘가 못 받아들여요. 저거가. 그, 인공지능에서 아래 한글 파일을 모르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얘를 PDF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DF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기.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파일 이름은 강의라고 써볼게요. 이거 아니군요. 여기에서 PDF 파일로 저장하기 잘못 봤네요. 여기에서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PDF로다가. 그런 다음에 이 PDF 문서를 인공지능에다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파일 업로드를 해서 여기 이제 수정 커리큘럼. 자, 얘를 열고요. 이 자료는 내가 진행하는 강의 커리큘럼이냐. 일단 내용을 분석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강의 일정에 꼭 필요한데 빠진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줘. 자, 이래요. 자, 이런 강의는 장점 이런 것들이 있고, 단점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보완할 좀 빠진 부분,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강의안을, 분석을 좀 하는데도 되게 유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접근 방식은 뭐가 있고, 수익 모델 강조한 부분은 어쩌고, 그 다음에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보완할 좀 빠진 부분들은 무엇이 있고, 인공지능 뭐 이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문서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어떤 전후좌우 맥락, 이런 것들까지 다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데, 사실은 지금 보여드린 요거는 얘뿐만이 아니라 챗GPT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채원님께서 재미나이 감마앱 잘 이야기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이 챗GPT에서 똑같은 작업을 한번 시켜볼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마무리 짓고 궁금하신 거 질문을 하시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새 채팅창에서 더하기 누르고 파일 추가.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는 이거 눌러서 열고 붙여넣기를 하고, 이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강의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 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을 한번 각자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번에 우리 모일 때 결과물도 갖고 와서 같이 한번 또 서로 돌아봐도 좋겠고, 그러는 과정에서 뭔가 좀 아쉽거나 궁금하거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도 있으면 또 그때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뭐 숙제라고 내드릴 거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고도 많이 하셨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지금 오늘 강의한 요 내용은 어,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요 강의 내용 그대로 바로 공개를 할 거고요. 제가 확인해 봐서 오디오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지금 녹화도 병행해서 하고 있으니까 녹화된 영상을 제가 별도로 업로드를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되면 아마 오늘 작업이 끝날 거고요. 그러면은 내일 오전에 우리 단톡방에다가 이 강의 영상 링크 올려 드릴 테니까,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 실습은 못하시고 쭉 보기만 하셨을 거고요. 그거 개별적으로 다 좀 연습을 하실 때
다시 틀어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